자, 그러면은 다음 항목은 이 대표작, 대표작의 파급력입니다. 이 세 분들이 모두 다 대표작이 있을 거고, 누구 하면 뭐뭐 벌써 입에 바로 나오기 자동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대표작 파급력, 얼마나 화제성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한번 점수로 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일 제가 먼저 마찬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일 씨는 솔직히 대표작이 우리가 기억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태어났을 때 우리가 방송이 기억나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일 씨는 이주일 95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 파급력. 왜냐하면은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단일 매체의 그 TV에서 가장 탑을 찍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비교할 그럴 매체조차 없었던 시절에. 그래서 대표작이 기억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95점은 어쨌든 더 줬어도 됐을 때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95점으로 드렸고요. 자, 심형래 대표작은 사실 TV도 있겠지만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변방의 목소리 우리는 사실 영화죠. 영구와 땡칠이 뭐 우레메. 예. 우레메 슈퍼 홍길동 뭐 홍콩 할매 이런 것도 다 했었나요? 뭐 그다음 뭐 황금박쥐 뭐 어쨌든 그런 개그 영화를 엄청 찍었고 쏟아냈고 거의 뭐 8할 이상이 흥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어 우렘에 막 8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거의. 뭐 그 정도의 인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높은 점수 97점 산정했습니다. 네. 어, 그 대표적 파급력 사실 그 여름 뭐 띠리리디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 연구를 불러볼까요 하면서 연구와 땡칠할 때 다 같이 부르던 어떤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연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연구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연구야, 연구야, 뭐하니? 그런 파급력은 글쎄요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심, 정도의 심지어 그건 극장에서 모든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다 예. 따라했습니다. 다 예. 따라했습니다. 그때 뭐 극장도 관중석에 다 앉는 그게 아니 객석이 다 앉는 거 복도에도 앉고 그쵸, 그쵸. 그냥 다 맞습니다. 예. 앉아요. 다 앉아요. 예. 그냥 그냥 볼 수 있는 데면 다 앉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앉아서라도 보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동시 개봉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거 한 편 들고 그 다음에 두 편을 동시에 보는 그런 것도 있어 기억이 나네요. 예. 마지막으로 유재석 점수는 이 대표적 파급력 사실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인데 이제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많긴 하더라고요. 뭐 놀러와 런닝맨, 유키즈 현재까지 그 전에는 이제 스타 서바이벌 동고동락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공포의 쿵쿵 있다, 패밀리가 떴다 뭐 이런 대표작들이 많은데 역시나 무한도전인데요. 그 지금도 뭐 5분 순삭 뭐 이렇게 무도를 보면은 굉장한 조회수가 이룰 정도로 시대적으로 후발주자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치기 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훌륭하게 뭔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9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주일의 대표작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음, 유행어는 기억나지만.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아서 평균점이 85점 주고요. 음, 심형래는 뭐 영국 캐릭터 우레메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심형래의 모든 것을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캐릭터가 영국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줬습니다. 95점 줍니다. 네, 높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의 대표작이야 뭐 많죠. 런닝맨, 해피투게더, 뭐 네네, 패밀리가 해피투게더도. 떴다, 뭐 이런 것도 네, 많지만 역시나 무한도전을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렇죠. 무도 이전의 유재석과 이후의 유재석은 위상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도 자체가 대중문화사에서 갖는 위상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물론 이건 유재석 본인의 어떤 단독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떤 무도 자체의 브랜드 파워, 멤버들과의 케미가 발휘된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대표작의 파괴력을 얘기한 것이니 저는 99점 주겠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예. 와, 어째 무도가 이런, 무도가 네. 대중문화사에서 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유재석 뭐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시겠지만 최전성기를 모르면 무한도전을 할 테고 우리 세 명의 DJ들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했을 때도 어떤 무도 시기가 맞물리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있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문제의 점수는 어떤가요? 아, 네. 저는 코벨님이
유재석에 99점을 줘가지고 충격을 아유 받아요. 나는 저도 90, 깎아야겠다. 아니면 예 원래 저도 이제 99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거 똑같은 왜 깎아요? 줄 때 있게 너무 해요. 몰아주기 줄 때 있게 해요. 줄 때 너무 있게 몰아주기 하고. 위해서 한 98점 정도. 네. 예, 좀 무한도전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굉장하다. 네. 손석희가 아, 나온 MBC 질문들 그런데 김태호 PD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예, 그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 저도 물론 요즘 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 무한도전 틀어놓고 그냥 다른 거 하거나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음, 그만큼 무한도전이 끝난 지가 한 10년이 돼가나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끝난 것 같던데 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10년 넘게 오래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한도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죠. 뭐 엄청난 그때그때 모든 대사들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밈도 있고 코베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유재석. 그래서 저는 98점 정도? 예, 99점에서 아, 1점 깎아가지고. 어쩌면 모든 장르 당시에 통틀어서 TV가 가장 뭐랄까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최대한 뻗쳤던 시기이자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무한도전 그렇죠. 이후로는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 그만큼 어떤 그 인기나 영향력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기억이 생생. 유튜브 댓글을 네. 보면 이게 뭐 진정한 예능이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지금 예능이랑 비교해서 지금 예능은 관찰 예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영상을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걸 행동을 하면 스튜디오에 있는 MC나 또 게스트들이 그거 보고 이제 얘기를 조금씩 하는 백토커라 그런 그러죠, 그 사람들을. 예 그렇죠. 그런 패턴인데 저도 그런 패턴이 되게 좀 흥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음. 무한도전은 이제 그거와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댓글에 저게 진짜 예능이지 뭐 이제 노력을 다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이렇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현장감이 있었어요. 그죠? 스튜디오에서 찍던, 네네네. 밖에서 찍던. 맞아요. 그래서 네네. 리얼 버라이어티란 말을 처음 무도가 음, 만들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유퀴즈도 되게 인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유퀴즈 그 컨셉이 무한도전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음, 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갑자기 유재석이 그 의자 2개 딸랑 들고 방송을 잠깐 멈추고 있던 멤버들 집을 음.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파우치기에. 예. 토크하고 또 다른 또 뭐 어디 또 다른 또 에피소드에서는 비슷한 포맷으로 유재석이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과. 예, 네. 그런 거를 그대로 왔는데 이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무한도전의 파급력이 아닌가. 그래서 98점 정도. 그렇죠. 그렇게 달랑 2개 의자 들고 예능 한 편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밖에 없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짧게 가겠습니다. 뭐 네네. 95점. 네, 심영래. 음, 예, 뭐 역시, 대표작이야 뭐 영구죠. 그냥 그렇죠. 영구와 뭐뭐뭐, 영구와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뭐 네. 이건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네, 그다음에 이주일 같은 경우는 90점 정도. 대표작은 마땅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 이때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일단 9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화술력입니다. 화술력은 그 사람의 입담, 입재간 등 말로 사람들을 웃기거나 재밌게 이야기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건데요. 이번은 제가 항상 먼저 했으니까 코벨이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10초 안에 끝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화술력이야. 입담, 입자간 등은 뭐 개그맨들이니까 음. 모두 다 동일하게 90점 주겠습니다. 너무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찾아낸 능력이 다 다른데 그냥 아예 90점이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항목도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떤가요? 저는 유재석, 이주일 한 95점 정도 동등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유재석 이주일 95점. 예, 예. 어, 뭐 유재석은 국민 MC니까, 네, 지금 꾸준히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예, 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이유로 MC를 보면서
순발력이나 센스 이런 게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주일 같은 경우도 나름 코미디언이었지만 그래도 이주일 쇼나 이런 토크쇼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했어요, 토크쇼.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MC로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95점 정도. 그리고 심영래 같은 경우는 하술력은 자꾸 연구가 떠올라서 음. 하술력에 대해서 하술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 한 80점 정도로 그래요. 박하게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는 화술력 하면 사실 저는 당연히 유재석 점수가 가장 높죠. 98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로 웃기는 개그맨이다. 이 이야기에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과 센스까지 겸비했고, 그리고 사회자 MC로서의 능력은 당연 셋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98점 최고점인 거는 저도 세 분과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심영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면 완전 입담꾼이거든요. 이야기꾼이고. 이제 입자간의 달인이고 상상 플러스 옛날 거지만 그거 한번 뭐 이마령 씨가 나온 거 보시면 얼마나 이분이 이야기를 재밌게 푸는지 한번 방송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진짜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개그맨들이 이제 야, 나 무대 나가서 재밌는 얘기 좀 해봐 하면은 웃길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세 분 중에서 심현우 씨가 아마 제일 웃길 거다. 그냥 나가서 다짜고짜 나가서 얘기로 웃겨라.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점수는 유재석 씨가 더 높지만 97점 높은 점수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일 같은 경우에는 말을 대충 때우는 스타일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필살기 뭐 따지냐, 뭐 어따 대고 하여간이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걸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개그로 연결하고 승화시켜서 좀 웃기는 어떤 그런 능력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90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항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가 점수의 개념이 좀 높습니다. 마지막은 유행어. 아하. 이 대표 유행어에 대해 좀 얘기 좀 해보고 우리가 점수도 매겨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 항목을 넣었고요. 제가 먼저 하자면은 점수를 보자면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주희 씨를 위한 항목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네. 여태까지도 기억나는 유행어.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엄청난 유행어임과 동시에 뭐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리고 따지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수지키 음악에 맞춰서 막 엉덩이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 댄스까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행어 충분히 있고 어떤 댄스까지 있다. 그러면은 뭐가 깔 게 있지? 뺄 게 없다. 그래서 100점. 100점 100점. 유행어 100점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구인데요. 심형래인데 영구도 만만찮잖아요. 뭐 띠리리리리 그리고 원투 아니죠. 원투 이런 다음에 띠리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한 이 유행어이자 유행어가 아닌데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그런 말들과 어떤 그 슬랩스틱의 그 어떤 연구의 모션까지 포함하면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97점 산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는 유행어가 없더라고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유행어가 맞습니다. 안마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뭔가 있지 않나 유일하게 찾아본 게 이제 둘리춤 정도. 그분의 이제 둘리춤 댄스는 둘리춤 정도가 있죠. 그래서 둘리춤 정도는 있구나. 그래도 뭐 이거는 점수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75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일단 약간 다른데 비슷한 이유지만 심형래 한 98점 정도. 높은 점수죠. 그쵸? 높네요. 네네네. 네. 왜냐면 유행어라는 게 약간 글쎄요, 뭐 띠리리리리리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갑자기 든 생각이 뭐 약간 예전에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럴송을 내잖아요. 앨범 내면.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영구도 이길수 내고 심영래 씨도 영구로 냈던 것 같은데 뭐 대박 쳤죠, 대박 쳤죠. 예, 뭐 달릴까 말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썰매를 타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달릴까 말까 그거 예, 했었죠. 그런 거. 음. 이제 있는 사이도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그렇게 유행어라고 치면은 개수나 이런 걸로 치면 심영래가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뇌리에 많이 남아 있고, 예, 그래서 98점 정도 높은 점을 주고, 그 다음이 이주일 95점. 95점. 그래도 예, TV만 출연할 수 있던 시대에 그 전 국민이 알 만한 유행어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유재석 85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뭐가 있죠? 유행어가 없잖아요. 유행어가 없는데. 근데 왜 85점이죠? 근데 그 잠깐 시대를 풍미했던 아까 둘리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시대까지 풍미는 잠깐 풍미했던 게 있잖아요. 그 연애 프로그램인가? 그 동고동락에서인가 그런 데서 뭐 쪼아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잠깐 뭐 한때- 예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잠깐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그 정말 짧은 생명에 있는 유행어를 아닌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것도 있고 예, 예, 그런 정도로 치면은 그래도 85점 정도는 평균 코벨링 기준 평균 85점 정도에는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코벨 점수 공개해 주세요. 저의 평균 85점이 문제한테도 먹혔다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 네, 영향을 네. 미쳤네요. 네. 예. 예, 마지막입니다. 먼저 이주일입니다. 이주일은 98점 주겠습니다. 네. 높은 점수죠. 네. 이주일은 뭐 개그를 보고 자라지 않은 우리도 유행어를 알고 있을 정도죠. 그렇죠. 아까 뭐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같은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어린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떤 심지어 잠깐은 죄송한데 못생겨서 정말 데뷔가 많이 늦어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이 나온 유행어입니다. 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어? 그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를 깔고 밑밥을 깔고 뭔가 보여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페이소스가 있는 개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심영래. 심영래는 뭐 당연히 연극가죠. 개인기 예. 나왔네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고 뭐 대단했죠. 하지만 이건 체감적으로 연구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맞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이주일보다는 좀 점수를 덜 줘서 한 95점 정도 주겠습니다. 예. 그래도 높은 점수. 네, 그래도 높은 점수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굉장히 임팩트가 큰 유행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유재석을 위한 항목입니다. 말씀하셨죠. 감점 얘기하나요? 유재석은 인기와 영향력에 비해 유행어가 없죠. 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분야 점수는 저는 단호하게 50점 드립니다. 네. 그래서 확 크겠네요. 그러네요. 50점은 별 2개 반이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 입문단 12회 사랑방 치킨 두 번째 시간 파괴력 대결 총점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주일, 심영래, 유재석 씨의 세 명의 인물을 두고 화제력, 지속력, 매력, 기지력, 연기력, 대표적 파급력, 그다음에 화술력, 마지막 추가 점수 유행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좀 산정해 봤고요. 그렇게 해서 총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주일, 제가 총점이 91점이네요. 그다음에 문제의 점수는 89점이고요. 그리고 코벨의 점수는 90점이에요. 그러니까 91, 89, 90점이니까 굉장히 고른 점수를,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볼 수 있고요. 심형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93점, 문제역 84점, 코벨이 86점입니다. 편차가 가장 심한 인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코미디, 현재 국민 코미디언 유재석
점수는 제가 91점, 그다음에 문재기 88점, 그다음에 호벨이 86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인물의 평점을 평균을 냈을 때 점수가 몇 점인가? 그냥 1위 공개를 하는 게 낫겠죠? 네. 예. 이제 자, 파괴력 대결. 제 첫 번째 파괴력 대결. 이주일, 심영래, 유재석. 최정성기의 어떤 파괴력은 누가 가장 강했는가? 그 1위는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되겠습니다. 네. 총 90.1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영래가 87.83, 그리고 유재석 88.96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의 점수 차이였고요. 1위를 하신 고 이주일, 본인이 되셨지만 우리에게 큰 웃음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축하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태평양 인문단 댓글 안 달던 인문대생 12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은 매달 1일, 10일, 20일에 팟빵과 유튜브에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12회가 모두 방송이 되고 나면 13회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 프로젝트가 어떨지 한번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송으로 14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